문중실록 3권 문중제기년 8월 26일 정묘 5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황해도 도절제사 박강이 하직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사변이 끊어지지 않으니 내가 매우 염려하고 있다. 중국이 어지럽게 되면 외국이 편안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실제로 염려할 만한 일이다. 황해도의 군병이 잔약하고 용렬하지만 그러나 평안도의 방어가 가장 기묘하므로 군대의 정원을 넉넉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내가 황해도의 군사를 보첨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관방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본도에서 근년에 농업을 실시하여 민생이 안정된 처소를 잃게 되었으니 이런 백성들로서 갑자기 공력을 일으킨다면 마음에 편안하지 못하므로 지금 우선 극성의 멱살을 정지하려고 한다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제기년 8월 26일 정묘 6번째 기사 사신이 윤봉이 아우 윤중부의 집에 가자 주륙을 내려 위로하다. 환자 김충에게 명하여 주육을 가지고 가서 이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제기년 8월 26일 정묘 7번째 기사 이징옥이 3년상을 마치기를 정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제기년 8월 26일 정묘 8번째 기사 휘득전에 민전을 가속토록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휘득전에 공진하는 체포가 모자라니 청컨대 성미처의 민전 2개월 50%서 가속시키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채소밭이다. 체포는. 문정실록 3권 문정제기년 8월 27일 무술 첫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제기년 8월 27일 무술 두번째 기사 문과와 생원시험에 3관의 처수를 방목으로 정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문과와 생원의 시험에 3관에서 마음대로 처소를 나누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거자 등이 서로 침탁하여 이곳을 버리고 저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진시로 미편합니다. 지금부터는 각기 방목의 차례로서 처소를 나누게 하고 어긴 사람은 헌사로 하여금 규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3관은 성균관, 교수관, 예문관이다. 문종실록 3권 문종제기년 8월 28일 기해 첫번째 기사 경연에 참여한 정효강 등이 경연의 제도에 관해 아뢰다.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경연의 제도는 시강관 이하의 관원이 2인, 참찬관 1인, 사관 1인은 날마다 시강을 하는데 동지 경연 이상의 관은 1인과 사관은 1인은 3일마다 한 번씩 시강을 하게 된다. 당번 네 사람이 이미 이른 아침에 집현전에 모여서 진강할 그를 강론하면서 명령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날의 지사관 정효강이 와서 참여하고는 돌아가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경영관은 비록 2인이 입시하지만은 그러나 밖에서 강론할 때는 합사해서 모여 강론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당상관의 간관과 더불어 벽을 사이에 두고 시끄럽게 떠들면서도 나가서 알련하지 않는다면 예절이 어떻겠습니까? 하고는 마침내 개청하여 모두 모여 강론하도록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가 이와 같고 또 각각 그 임무가 있다 하면서 곧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또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는 경연하는 날에는 간관이 보는 이속의 보고를 받고서 와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정효강이 장의하여 개청하기를 무릇 경연의 일은 반드시 경연에 소속된 이속으로 하여금 와서 보고 그대로 간관의 집에서 배종하여 오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경영관이 아뢰기를 서연에는 빈예로서 간관을 대우하게 되니 서연에 소속된 이속이 오기를 청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경연은 그렇지 아니하여 무릇 조계와 상참에서도 대관이 또한 그 이속의 보고를 받고서 와서 참여하게 되는데 유독 경연에서만 가서 보고하고 오기를 청하게 되니 실로 대체 어긋납니다. 거전대로 따르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계는 조참 때에 각사에서 정사를 아뢰던 일인데 조참은 모두 문무백관이 매달 4일, 5일, 11일, 21일, 25일에 모여서 조회를 하던 것을 말한다. 상참은 매일 아침 참상 이상의 관원이 모여 조회를 하던 일인데 조참에 비하면 작은 조회였다. 문정시록 3권 문정특위는 8월 28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사신이 무역하는 배에 제한을 두지 말도록 명하다. 사신이 관사에서 무역을 할 때 영접도감에서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를 상고해보고는 세포를 검지시키니 사신이 노함으로 임금께서 명하여 축포와 세포를 헤아리지 말고 모두 무역을 허가하게 하였다. 상인 김덕부란 사람이 세포를 가지고 가니 통사 윤의종이 건물이라 하여 김덕부를 잡아 영접도감으로 보내니 사신이 대노하였다. 임금께서 동부승지 우효강이 명령을 받아 포치한 것이 자세하고 세세하지 못하고 윤의종이 제 마음대로 세포를 검지시켜서 사신으로 하여금 노하게 하였으며 영접도감사 유질예 이효지 방간 민해 호조 정난 조철산 좌랑 김숙이 명령을 받은 일을 널리 알리지 못함으로써 윤의종으로 하여금 제 마음대로 검지시킨 이유로서 모두 의금부에 내려서 공문하게 하고 도승지 이계전으로 하여금 가서 사신에게 다이르게 하기를. 전일에 듣기로 무역할 적에 세포 사용을 금지했다고 하므로 그 이유를 캐보아도 지금까지 알아내지 못했는데 지금 또 이와 같으니 전일의 말이 과연 믿을만합니다. 승지와 도감 호조의 관리들을 이미 의금부에 내려서 행문하고는 중한 형부를 차하려고 합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매양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노비까지 하사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화를 내겠습니까? 황제께서 만약 이런 등류의 일을 듣게 된다면 우리를 견책하심이 없겠습니까? 두목의 무리들이 매매하는 것은 인정하고자 함이니 황공하기 실로 대단합니다. 오나건대 전하께서 아뢰어 전하에게 아뢰어 관리들을 용서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계전이 돌아오니 사신이 또 통사 최윤으로 하여금 관리를 석방하기를 청하므로 석방하도록 명하고 모두 태평관에 나아가서 사신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인정은 벼슬아치들에게 은근히 주는 선물이다. 문정시록 3권 문정특위는 8월 28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대마조 종정홍이 토물을 바치다. 문정시록 3권 문정특위는 8월 2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시록 3권 문정특위는 8월 2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윤봉에게 집을 하사하다. 윤봉이 하사한 재택을 가서 보고는 최윤에게 이르기를 오늘 날에 집을 얻게 되니 어찌 기쁨이 이 같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관반에게 이르기를 이 집이 안온하고 편리합니다. 하므로 관반이 말하기를 본디부터 사죽이 거치하던 집이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 윤복이 기쁜 기색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윤봉이 또 말하기를 태종 황제 때 태감 한 사람이 있어 나와 같이 앉아서 말하기를 조선인은 달자와 다름없다고 하므로 내 마음속에 묘한 생각을 품고서 말하기를 달달도 또한 금기와 서화를 아는가 하니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기를 내가 실언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정선은 말하기를 달달은 개와 다름이 없으니 아비는 실랑이고 어미는 백록이며 다만 소말의 젖만 먹고 사니 소말은 곧 달달의 부모인 셈입니다. 하였다. 안승수는 말하기를 달달인 중에서도 어찌 호글이 없겠습니까? 원나라 세조는 천하를 통일했으므로 세상에서 모두 성인으로 이끌게 되고 그 신하에게 탈탈대사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하니 윤봉도 말하기를 안재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중국에서 또 원나라 세조는 요순과 같다고 합니다. 하였다. 금기는 금은과 바둑이고 탈탈태사는 원나라 세조 때의 명신이다. 문정시록 3권 문정특위는 8월 2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함길도에서 해청을 잡았다는 소식을 사신에게 알리다.
해청 1년을 잡아 올림으로 최윤으로 하여금 사신에게 알리니 사신이 기뻐하여 뛰었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이년 8월 29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사신에게 음식물을 하사하다. 환자 엄자치에게 명하였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이년 8월 29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국상 중에는 언영연, 하하연 등을 하지 말도록 아뢰다. 우리 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가히 아뢰기를 지금 국상을 당하였으니 방방할 때에는 빈자리를 건정전에 설치하고 백관들의 시위와 하례는 없애소서. 다만 시신과 삼관 시위와 삼관 및 무관 등으로 하여금 계명년의 예의에 의하여 백이 535 헛각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생원도 또한 백이 헛각대 흠건을 착용하도록 하소서. 문묘를 배할할 때는 흑일을 입고 유가 언영년과 사하연은 없애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방방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에게 증서를 주던 일인데 대과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홍패를 소과에 합격한 사람 100패를 주었다. 계명년은 1423년 세종 5년을 말한다. 유가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풍악을 잡히고 거리를 돌면서 좌주 선지자 친척들을 찾아보던 일이다. 대개 방방 뒤 사흘에 걸쳐 행하였다. 언영년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영예를 축복하기 위하여 임금이 내리는 연회인데 대개 의정부에서 베풀었다. 사하연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살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베풀던 연회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이년 8월 29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평안도 주화도 절제사 이징석의 파면을 요청하다. 평안도 주화도 도절제사 이징석이 전일에 절제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청렴하지 못하다고 일컬었으며 또 우인의 기생처벌을 빼앗아 간통했으니 그 행실이 추잡했습니다. 지금 또 바야흐로 상중에 있으면서 그 아우 이징옥을 구타했으니 그 관직을 파면시키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라서 또 도성지 이계전으로 하여금 이징석에게서 신을 보내 오지 말도록 하였다. 문정실록 3건 민종적이년 8월 29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사신 윤봉과 진지가 요청한 바를 전부 들어주다. 윤봉이 양화도의 사철 경찰의 거리기를 청하니 진지가 해체 어물 등의 물품을 청하니 모두 이를 허가하였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이년 8월 3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신 윤봉과 정선의 집값을 지급하다. 호조로 하여금 윤봉의 집값으로 면포 353피를 주도록 하고 정선의 집값으로 면포 603피를 주도록 하였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이년 8월 3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상전라 감사에게 자문과 표전에 사용할 종이 1권씩의 제조를 유시하다. 자문, 표전의 종이는 반드시 서울 안에서 제조한 것을 쓰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다듬이질을 하여 반드럽게 하는 패단이 매우 크므로 하삼도로 하여금 나누어 정하여 제조시켜서 서울 안에 패단을 줄이려고 합니다. 대저 종이를 제조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만 햇볕에 쪼여서 결백하게 하고 다듬이 돌에 다듬어 정숙하게 할 뿐이다. 지금 모양지 각 한 장씩을 보내니 자세히 보고서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여 자문, 표전의 종이 각 1권씩을 제조하여 바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이년 9월 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덕전에 나아가 의식대로 삭제를 거행하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이년 9월 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판중추원사 한화기 평안도 여연 무창을 혁파하도록 아뢰다. 임금이 정사를 보살피니 판중추원사 한화기에 아뢰기를 신이 평안감사가 되었을 때 본도의 유민을 케어 조사했더니 수요가 1만여 명이나 되었으며 지난해 김종수가 또 9천여 명을 조사해 내었으니 합계가 1만 9천여 명이나 되며
그 외의 보고에 누락된 사람이 또한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은 다른 이유는 없으며 남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영과 무청에 가서 국경을 지키게 한 까닭입니다. 저 두 업은 먼 곳에 치우치게 있으면서 험준한 죄에 막혀 있으니 처음에 이 두세 필의 말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혹은 말이 파리하고 피곤해서 죽기도 하고 혹은 팔아서 식량을 사기도 하며 군대의 장비까지도 또한 모두 팔게 됩니다. 해마다 이와 같으므로 그 살림살이를 탕진하고는 흩어져서 사방으로 가게 되니 백성들에게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원컨대 두 업을 혁파시켜서 평안도 한도의 백성들을 휴식시켰었어. 전하께서 만약 신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대군을 보내어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비록 옳지만은 그러나 당초에 설립한 공로가 쉽사리 된 것이 아니므로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으며 또 그 이해도 알 수가 없으니 만약 이를 혁파하는데 또 그 두 업의 백성들이 옮겨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마땅히 남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서 국경을 지키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경솔히 혁파시키게 한다는 의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좌참찬 정갑선도 또한 그 패를 진술하기를 한결같이 한옥의 아랫바와 같이 하고는 아뢰기를 옛날의 사람은 백성을 위하여 토지를 버는 이가 있었는데 하물며 이 같은 두 작은 업이겠습니까? 비록 혁파하더라도 국가에는 손해가 없을 것이고 혁파하지 않는다면 백성에게 해로움이 있을 것이니 혁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설립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다 하였다. 한학이 또 아뢰기를 만약 혁파하지 않는다면 남도의 백성이 가서 국경을 지키는 일은 결단코 폐지될 수가 없으며 만약 가서 국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지방의 백성은 다만 밭을 갈아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는 것도 또한 될 수가 없는 것이니 차라리 이 두 업을 버릴지라도 남도 백성은 고생시키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은 비록 좋지만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나가고 난 후에 여러 성지들에게 물으니 조하성지 정리하니 아뢰기를 옛날에는 날마다 국토를 100리씩 넓혔으니 고를 혁파에 없애자는 의논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도성지 이계제는 아뢰기를 신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으나 이해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일찍이 그 배를 들였으니 이를 혁파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정의하는 일찍이 황보인을 따라 그 성에 성을 쌓았으므로 그 배를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능히 다 진술하지 않고 또 따라서 구실을 만들어 말하니 교활하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 외의 행세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 많았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9월 1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도관의 계권에 낭청 사민을 갖춰 서명토록 하다. 좌성지 정의안이 아뢰기를 도관에서 무릇 문안을 판결해 줄 적에 반드시 사문이 갖추어야만 그제야 서명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낭청이 1인만 결연되면 계권에 서명하지 않아서 시를 지치하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지조사와 아우러 사문을 갖추어 서명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도관은 노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형조 낭청의 하나인데 뒤에 장현으로 변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9월 1일 이민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의성현의 원악, 향리, 정겸 등 사민을 변방의 참리로 영속시키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상도 의성현의 원악, 향리인, 정겸, 정의, 종남 등은 비록 사유를 지냈지만 죄악에 신중하니 청컨대 함길도의 매우 먼 변방의 참리에 온 가족을 영속하게 하여 그 죄악을 징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9월 1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지경연사 김종서가 병방 방비의 계책을 아뢰다.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니 지경연사
김종서가 아뢰기를 그늘에 이만주의 성식이 있는데 좌의정과 우의정은 말하기를 이만주가 비록 굳이 청하지만은 반드시 우리의 북문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신의 생각으로는 야선이 바야흐로 중원의 뜻을 두고 있으니 마침내는 반드시 한둘의 사계를 보내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이만주는 우리나라와 묵은 운한이 있으니 아마 수년 동안에 반드시 한번 와서 침범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기 오고 안 오는 것은 미리 가릴 수는 없는데 비록 국가가 한가할지라도 상시 저기 침범해 오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기계를 수선하고 우리의 사주를 훈련시켜 뜻밖의 병고에 대비하는 일이 진실로 나라를 방비하는 원대한 계책이 될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북방의 방비에만 오로지 힘쓰고 남방은 근심이 없다고 여기면서 외인을 방비하는 계책을 조금 늦추게 되니 이것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했다. 김종서가 아뢰기를 변방의 방비가 매우 허술하니 마다니 각도에 명령하여 궁시를 많이 제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행성은 쉽게 창조리 완성시킬 수 없으니 잠정적으로 업성을 견고히 하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실로 우리의 좋은 계책이다. 활과 화살을 더 제조하는 것도 또한 마땅히 서둘러야 할 일이다. 세종께서 일찍이 총통을 주조하도록 명령하여 그 수량이 이미 많았으며 또 염초가 비록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찍이 채집한 것이 또한 많이 있으니 잠정적으로 염초 별감은 정지시키고 주조는 정지시키고 총통의 주조는 정지시키고 오로지 궁시 제조하는 것만 책임지고 감독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되면 외방의 왕명을 받은 사자가 가든 패단도 또한 줄어들 것이다 하였다. 야수는 몽고 와라부의 태사이며 사계는 사자이고 행성은 국경의 적을 막기 위하여 직선을 길게 쌓은 직성을 말한다. 문종실록 3권 문종적인년 9월 1일 이민 6번째 기사 좌부 승지 김문기가 사신원을 위로하자 윤봉이 모관 내려주기를 청하다. 윤봉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처음 북경을 출발할 때에는 이같이 오랫동안 머무를 줄을 생각하지 못했던 까닭으로 모두 추위를 막을 준비를 못했으니 청컨대 아래여 모관을 주도록 하소서하였다. 김문기가 돌아 쌀이니 명하여 모관을 만들어 주도록 하였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는 9월 1일 이민 7번째 기사 사은사 영경과 부사 박인년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9월 1일 이민 8번째 기사 하사 한 집의 역사를 감독하는 윤봉에게 궁중 술과 음식을 내려 위로하다. 윤봉이 하사 한 집에 가서 그 역사를 감독하니 정선도 또한 따라갔다. 환자 엄자책에 명하여 내온과 별선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9월 1일 이민 9번째 기사 충청도 도건찰사 권극하가 전제, 전세 등의 실상을 상서하다. 법이라는 것은 정치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법을 좋게 만들게 되니 법의 큰 것으로는 전제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를 옛날에 상고해보면 하나라의 공법과 은나라의 조법과 주나라의 철법은 명칭이 비록 다르지만 모두가 11제의 중정한 법입니다. 이로부터 이후에는 시대마다 각기 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모범할 만한 것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고려 말기의 전법이 아주 허물어져서 조세의 징수가 제한이 없었으므로 세상의 어지러움이 극도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하늘에서 주신 성지와 세상에서 높이 뛰어난 견식으로서 나라를 처음으로 세워 자손들에게 좋은 계획을 전해주면서 맨 처음 경계를 바로잡아 손실다펀법을 만들었는데 3대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그 지세가 중국과 다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또한 11제의 법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종께서 성세를 지키고 부조의 유업을 이어받아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그 직업에 안정하게 되었습니다. 얼윤년에 와서 특별히 고쳐 측량하라고 명령한 것은 다만 그 결복 속의 수량만 바로잡고 그 상중하의 품등만 정하게 했을 뿐이고 손실다펀법은 일찍이 고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제를 바로잡은 것은 진시로 3대의 견제와 손색이 없었습니다. 세종께서 선대의 뜻과 하던 일을 계승하여 모든 시행하는 일에 대개 예전의 법도를 따라 한 지가 몇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면 폐해가 발생하게 되니 무오년에 와서는 조정의 신하들이 헌의하여 위관을 얻기가 어렵고 지대하는데 배단이 있다는 이유로서 하나라의 공법을 시험하려고 하여 3도의 전품을 나누어 6등으로 삼고 연사를 나누어 9등으로 삼았으니 그 조서를 징수하는 법이 지극히 정밀하고 상세했던 것입니다. 다만 법을 봉행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측량하는 것이 같지 않아서 전품과 연분이 중국의 제도보다 지나치게 되어 마침내 성조의 미법으로 하여금 도리어 백성들의 원망을 일으키게 했으니 이를 말한다면 한숨이 나올 만한 일입니다. 의논하는 사람 말하기를 공법은 중국에서는 토지가 평탄하니 마땅히 시행하는 것이 가할 듯하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용자의 비난을 면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 국가는 산천이 험조하여 전품이 전일하지 않으니 그것을 시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조정의 성헌을 그대로 따라서 손실다품을 시행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만약 위관이 그 적임자를 얻기가 어렵다면 비록 외방일지라도 어찌 공평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맡길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만 선발하기를 정밀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가령 사람이 모자라게 된다면 조사와 성중관을 나누어 보내어 그 곡식을 수확하기 한 달 전에 다 살피도록 한다면 손실다품이 어찌 실정에 맞지 않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의논하는 사람의 말이 비록 이치에 가까운 것 같다고 하여도 팔도의 위관을 합계한다면 거의 1천여인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 사람을 외방에서 어찌 능히 많이 얻겠습니까? 또 각사는 하루라도 비워둘 수가 없으며 시비는 잠깐 동안이라도 헛수를 하게 할 수가 없으니 만약 다 보내려고 한다면 더욱 옳지 못한 의견입니다. 손실다품법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위관을 얻기 어려움이 진실로 위의 의논한 바와 같은 점이 있으니 지금의 계책으로서는 이미 정해진 법을 그대로 따라서 그 절목을 상세한 점만 고치게 할 뿐입니다. 무슨 이유인가 하면 전품의 상중하는 일찍이 다시 청량할 날에 정해졌으니 또 어찌 부산하게 고쳐서 성법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저 토지의 품등은 개간할 초기에는 비록 혹시 비옥하기는 하지만 경작한 지가 이미 오래되며 토질이 변하여 척박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어찌 옛날의 하등 토지가 지금이 와서 도리어 1등 토지가 될 이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등 토지의 일결로서 승격시켜 1, 2등의 토지로 삼는다면 그 불어난 분량의 거의 3, 40복까지 이르게 되니 세량의 수량이 12여두의 안에 들지 않을 것이니 만약 공법의 1년의 전세를 가지고 여러 손실다품의 풍년의 수량과 전품의 개정된 전년의 전세를 상고해 본다면 그 많이 수취한 수량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근심하고 한탄함이 바로 이 일에 있으니 그 전품의 등급을 올릴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또 연분 9등은 진실로 좋은 법이지만은 그러나 신이 명령을 받고 온 지가 지금 3년이 되었습니다. 매양 연분 할대를 당하면 전날을 바삐 달리면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 지극한 이치를 연구해 보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요령을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함부로 아무 고로서 아무 등급으로 인연하여 억척하여 헤아려서 위에 계문하였으니 마음속으로 실상 편안하지 못합니다.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다만 신이 유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법이 지극하지 못한 듯합니다. 무엇으로서 말하는가 하면 한 고을 안에서 사면의 토지는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같지 않은데도 비옥한 토지는 항상 적고 척박한 토지는 항상 많은데 가령 동면을 상등으로 삼고 삼면을 중등과 하등으로 삼는다면 연분의 높고 낮음이 썩 떨어져서 같지 않을 것이니 합계 절중하여 중면을 삼는다는 그 동면의 비옥한 토지는 수확이 많은데도 내려서 중동의 전세로 내게 되므로 앉아서 그 이익을 차지하게 되고 삼면의 척박한 토지는 전세로 오히려 모자람으로 관청과 민간에서 빌리게 되고 또 동면의 비옥한 토지의 예의에 견주어 중등의 전세로서 바치도록 독촉하여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이 서로 잇따르게 되니 이것은
다만 균일하지 않은 탄식뿐 아니라 원나라 사람이 진나라 사람이 전세를 바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은 5번이나 수령이 되고 4번이나 감사가 되었으며 또 일찍이 손실 경찰관의 임무를 지내기도 했으니 무릇 전야에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는 대강 그 예를 알고 있습니다. 대개 한 평리와 한 동리의 전지의 연분 한 등급은 그다지 서로 멀지 않으니 그 사이에 비록 혹시 같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인력이 균일하지 않은 것이고 하늘이 연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또 각골의 사면의 전지에는 각기 좌우가 있게 되므로 수령은 직무가 권농관을 경무하고 있어 친히 스스로 백성에게 권장하면서 천명께 출입하고 있으니 경내의 화곡의 상황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연분의 등급은 수령에게 책임을 맡겨서 농사를 권장할 때부터 화곡의 등급을 그 보는 데에 따라 명백히 장부에 기록해 두고 서리가 내리고 곡식이 결실한 후에 다시 전하를 돌아다니면서 자세히 등급을 나누게 하고 아무 등급의 연분이라고 대면대면하게 일컫지 말고 그 고을 자정의 총수로서 오면 모지의 아무 글자는 아무 등급으로 삼고 각기 자호를 가지고 나누어 연분으로 삼고는 감사에게 보고하며 감사와 수령과는 길을 나누어 순시하여 그 진위를 상고하여 만약 그 짓으로 보고한 것이 있으면 그 경중에 따라서 경한 사람은 속형을 없애고 죄를 결정하여 본래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하고 중한 사람은 장형을 결정하여 파출시켜서 법령을 명백히 보일 것이니 이를 수년 동안만 시행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법을 알게 되어 스스로 간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같이 된다면 지금의 공법은 자세하고 명백하게 시행하기가 쉽고 조정의 손실다법보다 또한 같이 시행되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백성들이 각기 그 수확하는 데 따라서 전세를 바치게 하여 연분을 적중하게 되면 근심과 한탄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음으로 또 억측한 것이 있으니 다 같은 한나라의 토지이며 다 같은 한나라의 백성인데도 하삼도에서는 공법을 시행하고 그 나머지 우도에서는 손실다펀법을 시행하게 되니 한나라에서 2가지 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신의 마음에는 편안하지 못합니다. 만약 공법은 다만 하삼도에 시행한다고 하여 그것을 시험하려고 한다면 이른바 시험이라는 것은 수년 사이에 있을 뿐인데 어찌 13년의 오랜 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신은 승상께서 백성에게 신의를 보이는 뜻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만약 공법을 좋다고 여긴다면 모름지기 호도에서도 또한 이 법을 시행하여 한 시대의 전장을 이루게 하심이 신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손실다품이 폐단이 있는 이유로서 공법으로 개정하고 전품을 3등으로 하는 것은 미진하다 하여 다시 6등으로 나눈 것이라. 지금 만약 수령들을 하여금 밭이랑마다 연분을 심정한다면 그 번세한 폐단이 손실다품할 때보다 심할 것이고 또 수령의 한 몸으로 다 삽힐 수도 없으므로 반드시 서도에게 맡길 것이니 그 폐해는 위간의 다품보다 더욱 심할 것이니 또 공법은 다만 하삼도에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장차 각도에 다 시행하려고 하지만은 다만 사무가 많음으로 인하여 미치지 못했을 뿐입니다. 즉시 이런 뜻으로 유서를 권극하에게 내리소서. 공법은 중국 한나라의 조세 제도인데 한 사람에게 50무의 땅을 주고 5무의 수확을 바치게 하였다. 조법은 중국 은나라의 조세 제도인데 정전법에 의하여 8가에 70무의 땅을 각각 나누어 주어서 중앙공전 100무를 공동으로 경작하여 수확을 바치게 하였다. 철법은 중국 주나라의 조세 제도인데 정전법에 의하여 8가에 100무의 사전을 각각 주고 중앙의 공전 100무를 공동으로 경작하여 수확을 바치게 하였다. 11제는 세금을 거둘 때 전체 수확물의 10분의 1을 거두는 제도이다. 손실다펀법은 농사이 잘되고 못된 것을 실제로 관원이 현장에서 나가서 조사해 그 손실에 따라 조세를 매기던 법이다. 원륜에는 1405년 태종 5년이고 무오년은 1438년 태종 20년이며 위관은 토지의 등급을 매길 때 그 고을에 사는 사람을 뽑아서 임시로 임명하던 판정관이다. 연분은 농사의 풍흉에 따라서 해마다 정하던 전세의 유리이며 용자는 공법의 잘못을 지적한 고대의 현인이었다. 연분 9등은 그 해 농사의 흉년의 정도에 따라 토지를 9등급으로 나누던 법인데 세종 때 만든 제도로
상산전에서 하하전까지 9등급이 있었다. 손실경찰관은 전국의 손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던 임시관입니다. 자정은 토지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에 하는데 세종시로 권 100을 보면 방 5척으로 1보를 삼고 24로 1분을 삼고 10분의 1무를 삼고 100무를 1경으로 삼고 5경을 1자정으로 삼았다 하였다. 서도는 서리를 말한다. 문정시록 3건 문정주기년 9월 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연도를 향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문정시록 3건 문정주기년 9월 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평안도의 임지로 떠나는 유사지, 최수평, 임덕정, 이유창 등이 하직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연변의 방어는 국가의 조치가 이미 자세하지만 그러나 척후를 먼 곳에 배치하고 봉화를 조심하고 채탐을 신중히 하고 들판을 깨끗이 치워서 적을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문정시록 3건 문정주기년 9월 2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오정은 홍일동이 임금의 사장 행차와 이징석의 처벌 등을 아뢰다. 지금 듣건대 성상께서 활쏘기를 구경하신다니 이것은 곧 무비를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야흐로 상중에 계시면서 친히 사장에 나오시니 아마 옳지 못한 듯 합니다. 또 이징석이 성상께서 부르신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편안히 집에 있다가 2번 부른 후에 그제야 오게 되니 그의 불경한 짓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유서로 하여금 주의사항을 조사하기를 청합니다. 진마사 박효함은 지금 이미 연로하여 기력이 쇠모해졌으며 또 사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니 전대의 임무가 적합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활쏘기를 구경하는 것은 놀이를 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해서 한 것이다. 이징성은 실수한 것이 중대한 일은 아니니 주의사항을 조사하지 말아라. 박효함은 내가 장차 고쳐 임명할 것이다 하였다. 홍일동이 다시 아뢰기를 이징석은 평소부터 근신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만약 주상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징벌을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여금 기복 출사시키려고 하였으나 간혹 그러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므로 마침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인데 지금 작은 실수를 가지고 책망한다면 혹시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진나사는 중국의 말을 진언하는 사신입니다. 전대는 외국의 사신으로 가서 단으로 자유로이 응답함을 말한다. 문정시록 3건 문정주기년 9월 2일 개묘 네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호피와 초피를 하사하여 직접 구의를 제조하도록 하다. 두 사신에게 호피 각 40장, 초피 10장을 주면서 말하기를 구의를 제조하여 수령하였지만 그러나 본국 사람이 구의의 제도를 알지 못하니 주의하여 제조하기를 바라오 하였다. 문정시록 3건 문정주기년 9월 2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신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니 황희가 참여하다. 영의정으로 치사한 황희가 명령을 받아 또한 참여했는데 자리가 영의전 하연의 위에 있었다. 문정시록 3건 문정주기년 9월 2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사신에게 음식을 내려주다. 환자 김연에게 명하였다. 문정시록 3건 문정주기년 9월 2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정척, 박호문, 이사순, 조선, 박이창, 김숙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척을 예조 참판으로, 박호문을 공조 참판으로, 이사순을 경창부 윤으로, 조서안을 평안도 도관찰사로, 박이창을 황해도 도관찰사, 김숙리를 사제부중으로 삼았으니 김숙리는 윤중부의 사위였다. 윤봉의 세력을 믿고서 무릇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모두 윤봉에게 고하는 윤봉이 임금에게 청함으로 임금이 윤봉의 뜻을 어김이 어렵게 여겨 모두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인년 9월 2일 개묘 8번째 기사 경상우도 병마 절제사 신숙청이 거제와 해자 업성의 수리를 청하다. 지금 거제 업성과 해자 업성을 살펴본다면 고쳐 쌓아서 동북쪽의 일천여척을 증축하는 것이 진실로 완전히 계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이 협착하고 나왔지만 현재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고쳐 쌓지는 말고 해자는 마땅히 고쳐서 파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병조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숙정의 아랫바는 앞뒤가 모순되어 정론이 없으며 하물며 해도에 거주하는 백성은 오로지 성곽만 믿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니 모름지기 땅을 가려 단단하게 쌓아야만 그제 외국의 침범을 방어할 수가 있으므로 청건대 순찰사로 하여금 그 편부를 살펴보고 그 상태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해자는 성 주위에 비행도로서 파서 물을 채운 것을 말하는데 적의 침범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인년 9월 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인년 9월 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인년 9월 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하사한 집의 역사를 감독하는 윤봉에게 궁중수를 내려 위로하다. 환자 김충에게 명하여 내 오늘 가지고 와서 위로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인년 9월 4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앞으로는 서운간이 달무리 현상은 아뢰지 말도록 하다. 이보다 먼저 무릇 재앙의 기운이 있으면서 운간에서 반드시 살펴보고 아뢰며 아울러 달무리까지 아뢰었는데 이때 와서 임금이 말하기를 달무리는 별다른 재앙이 아니니 그것은 서운간으로 하여금 아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인년 9월 4일 을사 네 번째 기사 3군 도진무가 군사들이 취강령과 서립도를 강습하도록 아뢰다. 취강령은 군국의 중요한 일이어서 육전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대소 군사 여러 관리들이 모두 때때로 익히지 않습니다. 또 취강령은 다만 대지만 썼을 뿐이며 그 군사들이 드나들고 차례대로 서는 절목은 서립도에 상세에 있으며 그 도는 집무소에 있지만은 그러나 가설된 갑사와 충순위, 별시위, 총통위 등은 기재하지 않았으니 신등이 병조와 더불어 자세히 참고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도와 영을 강습하도록 하고 또 그 도를 2품 이상의 관원과 각 아문과 훈련관에 나누어줘서 상시 벽사에 걸어놓고 간열하는데 편리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취강령은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군사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임금의 명령으로 각 나팔의 일종인데 불어서 군사를 모든 제도이다. 서립도는 군사가 한꺼번에 모일 때 각 부대가 대오를 지어 정해진 자리에 들어가 서는 절차를 그린 진도이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인년 9월 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인년 9월 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우부승지 이숭지가 사신을 위로하는 윤봉이 5척을 서영토로 청하다. 우부승지 이숭지가 두 사신에게 문안하니 윤봉이 말하기를 황친들은 모두 사무를 썼는데도 유독 5척만은 갓을 썼습니다. 중국에서는 대궐 북쪽에 별도로 관을 짓고는 황친 중에 임사할 만한 사람을 두고 그들을 섬진시켜 1500호 진무 등 관원으로 삼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사무를 맡기지 않고 다만 그 복록만 받게 할 뿐인데 지금 5척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관단이 말하기를 본국의 제도는 나이 70세에 찬 사람 모두 치사하게 됩니다 하였다. 윤봉이 말하기를 5척보다 늙었는데도 뱃슬하는 사람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인년 9월 5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생원 홍숙부 등 100인을 뽑다. 홍숙부는
본디 학술이 없었는데도 예전에 작품을 절취하여 우연히 장두에 합격하게 되니 그때 사람들이 이를 비울 수 없다. 장두는 장원이네. 어이구야. 문정실록 3권 문정저기년 9월 6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해루 아래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저기년 9월 6일 정리 두 번째 기사 하사한 집을 구경하는 정선에게 선언을 내려 위로하다. 환자 김충우에게 명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저기년 9월 6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제하여 복식의 검령을 완화하도록 전제하다. 기사년의 여복의 세수와 가스의 대수를 참가하여 살펴서 좀비에 대한 차등이 있도록 하였지만 그러나 금방이 자세하고 번세하여 검령을 범한 사람이 자문 많게 되니 지금부터는 검하지 말며 안정의 부드러운 자리도 또한 검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기사년은 1449년 세종 31년이다. 문정실록 3권 문종저기년 9월 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3권 문종저기년 9월 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신이 무사들의 활 쏘는 것을 보고 칭찬하다. 두 사신이 무사들의 활 쏘는 관역을 보려고 하여 모화관으로 가니 정종, 이장 등 20여인으로 하여금 혹은 관역을 쏘기도 하고 혹은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기도 하고 혹은 말을 타고 가면서 창을 쓰기도 하여 모두 그 기회를 한껏 내보이게 하니 사신과 두목등이 칭찬하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환자 음자책에 면하여 선언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저기년 9월 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공조판사 정인지가 문과의 가액 선발 절목을 아뢰자 의정부 등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 예조 집현전 춘추관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부사 하연 예조판서 허후 동지 춘추관사 이선재 예조 참판 정책 등이 의논하기를 문과의 수효는 33인인데도 문과의 참회가 55인이므로 해마다 자리에 결혼이 많이 있게 되니 매우 보충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해서 또 별실을 설치하여 뽑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자가 학업을 배양할 여가도 없으며 마음도 또한 부동하게 되어 제배의 저수를 다투어 베껴서 요행을 바라는 풍습이 크게 일어납니다. 또 지방의 과거 보는 선비들이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여 선비를 뽑는 길이 넓지 못하니 마땅히 시험에 보는 해에 50인을 뽑고 별신은 없애고 그들로 하여금 학업에 전심하도록 하소서. 또 주군의 교관이 결원이 있으면 대개 교도로서 임명하여 사유가 많지 못한 것은 또한 그 배단입니다 하였다. 좌참찬 정갑서는 의논하기를 33인이 정원은 육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지금의 인재가 옛날보다 더 많지도 않고 또 관직을 비우고 결혼하는 배단도 없으니 마땅히 다시 성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시학하고 선비를 뽑는 것은 조정의 문치를 승상하고 학업을 일으키는 성대한 행사이니 50명의 정원을 뽑고서 시야까지 폐지하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조화찬성 김종선은 의논하기를 신이 지난해 문과에 정원수를 첨가하기를 청하니 세종께서 신에게 이르시기를 33인 안에서도 혹시 문위를 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감히 많이 뽑을 수가 있는가 하시므로 신이 또 청하기를 그렇다면 재능에 따라서 선비를 뽑되 혹은 30명에서 그치기도 하고 혹은 40명에게서 그치기도 하고 혹은 50명에서 그치기도 하면서 50명에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유사가 된 사람이 비록 혹시 재주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50명을 채워 뽑게 될 것이니 선거가 정도에 지나침이 장차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하심으로 신이 부끄러워 땀을 흘리면서 능히 대답하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훈이 매우 간결하고 환하게 명백함으로 감히 경술이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하연은 의논하기를 문과의 초장의 인은 지금에 와서 익히는 것이 아니고 또 추장의 해가 짧으니 마땅히 표 한 장,
부 한 장, 책 한 장만 시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김종서, 정갑선, 허후 등이 의논하기를 초장에는 경학을 시험하고 중장에는 문사를 시험하고 종장에는 시무를 시험하게 되니 과거의 경례에 해가 짧고 긴 이유로서 경학을 시험 보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과거 보는 선비가 의의를 처음 익히고 난 후에 세문시에 나가고 의의를 익히지 않고서 사부와 책문을 익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경학을 밝히는 것은 어찌 반드시 상시로 일습한 연회에야 능히 의의를 제술할 수 있겠습니까? 초장은 그전대로 따라 의의로서 시험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선재는 의논하기를 추장은 해가 짧으니 초장의 의의 내에서 오경의 경의를 각기 한 개씩만 시험하고 의문은 제외시키고 중장의 부표 내에서 표만 시험하고 부는 제외시키고 종장은 그 전대로 따라하게 하소서 하였다. 정청은 의논하기를 초장은 의의를 시험하고 중장은 부표를 시험하는 것은 육전에 기재된 바이니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장은 해가 짧으니 초장은 의의를 시험하고 중장은 표를 시험하고 종장은 그 전대로 따라하소서 하였다. 지편전 부재학 신석조 직재학 노숙동, 직전, 이석형, 은교, 김예몽, 교리, 이계, 수찬, 유성원, 이극감, 서거정, 부수찬, 윤기견, 윤자운, 허조, 박사, 서강, 한계희, 최선도, 춘추관, 기주관, 김순, 김지경, 기사관, 김한계, 김명중 등은 의논하기를 과목의 정원은 고려에서부터 시작하여 시행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진실로 고칠 만한 패단은 없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일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다만 33인만 뽑더라도 정문이 격식에 맞는 것은 1, 2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겨우 1, 2분을 얻은 사람까지도 또한 모두 뽑아서 그 수요를 채우게 되니 지금 만약 정원을 더 보탠다면 아마 취재할 만한 것이 없을 듯합니다. 만약 문신 참여의 자리에 결혼을 보충할 수 없다는 이의를 가지고 말한다면 상관의 사무는 바쁘지 않으므로 일식년 동안에 비록 결혼이 있더라도 특별히 패다는 일은 없을 것이니 정원을 더 보탤 필요는 없습니다. 초장에서의 일을 시험하는 것은 그들이 경서를 강습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경서를 강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의의로서 시험하게 되며 또 3장에는 부표와 책문으로서 시험하게 되니 2장을 하는 것은 많고 적은 것을 참작하여 해하려 제도를 만든 것인데 지금 의의를 없애고 부표를 가지고 나누어 초장, 중장을 삼는다면 이는 경서를 폐지하고서 다만 2장으로서 선비를 뽑는 것입니다. 만약 추장이 해가 짧다고 한다면 책문을 제술하는 공력도 부표, 양편보다 아래가 되지는 않을 것인데 책문을 이미 나눌 수 없는데도 어찌 부표를 나누어 2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중국의 해시도 모두 가을에 하고 3장의 정감도 없는데 하물며 부는 다만 4장의 소기인데 부 1편을 가지고 책문에 준하여 나누게 된다면 경중이 균등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으니 다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두 법은 모두 육전에 기재되어 있으며 정원을 첨가해야 한다는 일은 모두 세종조에서도 헤아려 의논했는데도 마침내 시행되지 못했는데 지금 전하께서 저기하신 처음에 갑자기 조정의 성헌을 고치시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지편전 행직재학책 최항 부교리 이해 이승소 준추관 기사관 김윤도 박원장 전효우 검이영 김용 등은 의논하기를 우리 국조의 식년 과목의 수효는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진실로 구습에 따라 행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시대에 따라 손익이 된다면 법도 또한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의 선비를 뽑는 정원은 많고 적은 것이 정원이 없는데 우리 국조의 33인의 정원은 어디에 의거해서 정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선비를 뽑는 것은 관직에 보충하려고 하는 일인데 지금에는 문관의 결혼이 많으므로 반드시 변경하여 융통시켜서 거전의 정원보다 조금 증가시켜 관직의 결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다만 50인으로서 제한하여 그 얻은 바 정문에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할 것입니다. 초장의 의의는 시험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나 평소부터 이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중장의 대책이 초장의 의의와 중장의 부표와 많고 적은 것이 서로 비등하니 반드시 해가 짧은 이유로서 유독 초장과 중장만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경중을 비교하여 그 폐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자따랐고 번거로움이 없지 않을 것이니 삼장의 제술하는 법의 진시로 거전대로 따라 시행해야 할 것이며 별시해는 선비의 마음으로 하여금 경솔이 흔들리게 할 것이니 자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지편전 교리 양승진의 의논하기를 문과의 별시는 본디 좋은 뜻이었지만은 그러나 인심이 부동하게 되어 능히 전심에서 학업을 익힐 수가 없으니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지금부터는 별시는 없애고 10년에 이르러 50인만 뽑아서 일정한 정원으로 삼도록 하소서. 초장의 의의는 본디는 사서의 의문되는 점과 오경의 뜻만 상고하였는데 지금 임시로 강경을 폐지하고 또 의의까지 없애게 되니 이는 사서와 오경을 모두 합쳐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표를 나누어 2장을 삼는다면 반드시 모람될 폐단이 있을 것이니 거전대로 따라 행하여 의의로서 시험하게 하소서 하였다. 시학은 임금이 성균관에 거동하여 유생들이 공부하는 상황을 돌아보던 일인데 이때 석전을 행하고 유생을 시험하여 인재를 뽑던 것이 상례였다. 정무는 과거를 볼 때 독건관이 채점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모범 답안지이다. 문종실록 3권 문종저기년 9월 7일 모신 네 번째 기사 2조의 전지하에 5척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다. 문종실록 3권 문종저기년 9월 8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좌부승지 김문기가 오진의 모자라는 방수 X를 추세토록 아래다. 정사를 보았다. 좌부승지 김문기가 아뢰기를 함길도에 입가한 사람들이 산과 들판을 널리 개간하여 인가의 준밀함이 옛날에 비하면 배나 더하지만 그러나 오진의 방수는 오히려 허술한 편이니 참컨대 처음에 결정한 정원수를 상고하여 모두 추세하여 들여보내게 하소서 했다. 조하찬성 김종수는 아뢰기를 지금 갑자기 추세한다면 소요가 없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점차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3권 문종저기년 9월 8일 기용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3권 문종저기년 9월 8일 기용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서현정 아래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다. 문종실록 3권 문종저기년 9월 8일 기용 네 번째 기사 풍수학에서 왕세자의 태실을 옮기도록 청하다. 태장경에 이르기를 대체 하늘이 만물을 낳는데 사람으로서 귀하게 여기며 사람이 낳을 때는 태로 인하여 장성하게 되는데 하며 그 현우와 성세가 모두 태에 매여 있으니 태라는 것은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태에서 내려온 지 3월에는 명칭을 화정태라 하고 5월에는 연장태라 하고 3년에는 장흥태라 하고 5년에는 중부태라 하고 7년에는 향양태라 하고 15년은 과양태라 하니 이를 유관태법이라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경세에 이르기를 남자가 15세가 되면 학문의 뜻을 둘 나이고 여자가 15세가 되면 남편을 따라야 할 나이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남자는 마땅히 연장태, 중부태, 향양태 중의 연월에서 간수하여 학문의 뜻을 둘 나이를 기다려야만 하고 여자도 또한 화정태, 장흥태, 과양태의 연월에서 간소해 남편을 따라야 할 나이를 기다려야만 하니 남자가 만약 좋은 당을 만난다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구경에 정통하여 단상하여 병이 없으며 관직이 높은 곳에 승진되는 것입니다. 지금 왕세자의 태실이 성주의 여러 대군들의 태실 옆에 기울어져 보토 한 곳에 있으니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태경을 땅의 가리는 법에 의하여 길지를 경기와 하삼도에 널리 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상은 얼굴이 둥글고 상쾌하게 생김을 말하며 보토는 오목한 땅을 흙으로 메워서 채운 곳을 말한다.